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면 축복이 될 거예요. 제 이름이 두상달인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많죠? 많죠? 기도 제목마다 꼭 상달 되시기 바랍니다. 2번씩 상달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이 뭐예요? 두시죠? 네, 2번씩 상달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원래 부부가 같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나이가 들으니까 내 아내를 모시고 다니까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왔는데 가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오늘 어른들인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원고를 완전히 바꿔서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자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어요. 좀 조사해 보자고요. 자, 결혼을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미혼자 손 들어보세요. 예, 미혼자가 적군요. 예, 그건 많이 하셨네. 아직 뭐 얼마 안 살아서 싱싱해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나는 중년 이상의 어른들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 물어볼게요. 몇 년 안 됐지만은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꿔보실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AS까지 다 해주고 갈 거니까 염려 말고 다 얘기를 하세요. 내 아내한테 우리 강의할 때 물어보면 즉각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는 조금 스마트한 남자, 부드러운 남자, 그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남자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쪼다 같은 사람이 어디냐 그래요. 그런 사람 없다. 어? 예. 바꾸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으냐?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언덕을 펴려다 태산을 만나니까 지금 만난 길에서 그냥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요. 조사를 해봤더니 20년 이상 살은 부부들 조사해 보니까 여자들은 80% 이상이 바꾸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고 아쉬워하는데 남자들은 85% 이상이 다시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둔감하게 사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자, 왜 그럴까? 그 남녀 차이만 알아도 그러니까 결혼 전에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를 다닌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차이 나요. 실은 운전도 무면허 운전을 하면은 사고를 치고 남한테 상처를 줘요. 근데 결혼도 무면허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가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갈등은 어떻게 하는지,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요, 그 영상을 보내면 좋은데 강의도 부부가 같이 하지만은 결혼 주례도 같이 해요. 결혼 주례를 같이 하는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결혼 주례하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뭐 참어라, 사랑해라 이따위 말은 안 해요. 결혼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결혼하면 그건 결혼하면 안 되죠. 그건 상식이요. 그건 공자님 얘기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뭐냐? 신부는 오늘 자고 나면 공주병 왕자병은 오늘까지야. 자고 나면 아줌마가 돼. 신랑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돼. 자고 나면은. 그리고 갈등이니까 갈등할 때 싸워라.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게 문제다. 이 인간하고 싸워봤던들 내가 얻을 거 없어. 이렇게 할 때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싸움도 대화예요. 그러니까 부부 주례하면서 싸우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우리밖에 없어요.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잘 못 싸우는 것이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결혼 주례하기 전에 이 책을 주고 꼭 필독하게 하고 질문까지 해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제목이 멋있죠?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실은 이 책이 뭔 거니? 남녀의 차이, 그 다음에 대화의 방법, 소통의 방법, 갈등의 해결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교과서인데 제목을 결혼 교과서 하면 안 팔리니까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언제 어느 날 가장 많이 생길까요? 알아요 혹시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지보험협회에서 통계 조사해 봤어요. 교통사고가 어느 날 가장 많이 생기냐? 아침에 부부싸움 한 날이에요. 부부싸움 한 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침에 부부가 기분 좋게 출발한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또 창의력이 되고 그래서 연봉이 20-30% 높은 것이 통계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직장에 나가서도 불평, 불만이 많아요. 머리도 회전이 되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요. 직장 정착률이 낮고. 그래서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머리 회전도 빨리 되고 승진도 빨리 하고 연봉이 20-30% 높은 것이 실제 통계예요. 또 아침 키스를 하라고 했더니 또 젊은 사람들이 출근할 때 아침 키스한다고 프렌치 키스를 한다든지 진공 청소식으로 키스만 한대. 왜? 남자들이 주책바가지가 돼가지고 출근을 못해요. 내가 이 강의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상처신 유명한 작가의 이름은 다 대면 다 아시는 분이요. 그분이 강의 끝난 다음에 나오더니 이사장님, 나는 누구 아침 키스하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아침에요. 거울 보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내가 쓴 책이 몇 천만 권인가 뭘 팔렸으니까 나는 됐어. 이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거울 보시면서 자존감을 세우세요. 이게 아침 키스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것이 아침 키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침 키스를 하니까 뭐 출근하는 부부가 잡고 막 그런 키스하는 뜻이 아니고 그냥 볼 키스 살짝 한다든지 그냥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기분 좋게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하루의 기분은 아침에 좌우예요, 저녁에 좌우예요. 아침 좌우죠. 근데 아침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출발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결혼 전에 그렇게 좋아서 필이 꽂혀가지고 결혼했어요. 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필. 느낌. 그렇죠. 사전에는 느낌으로 나오죠. 그런데 필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콩깍지야.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지 콩깍지 씌우지 않고 대낮에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우면은 이게 상대방의 나쁜 결점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행복해 가고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점을 못 봐요. 그래서 한번 콩깍지가 씌이면은 누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유명한 재벌의 가정에서도 그런 불행한 있었죠. 그래서 결국 부모가 반대해갖고 비극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한 3년 지나면은 콩깍지 눈꺼풀이 벗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카브가 있어요. 사랑의 카브가 있는데 결혼 전에는 100%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후에 사랑의 곡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내려가나요? 더 결혼한다면 올라갈까요? 어때요? 결혼 후에 사랑의 그 만족도가 유지하고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여기 역시 하나같이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지면 괜찮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져요. 또 여기서 멈추면 괜찮아.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3년 내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연수가 이제 살다 보면 권태기가 지나고 이런 일들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같이 올라가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한 사람들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그 진단을 해요. 빨리 올라가야 해요. 근데 이 기간이 빨리 겪으면 좋아요. 빨리 겪어서 올라가는 것이 좋아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커브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부드럽게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결혼한 다음에 이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빨리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 경우인데, 자,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 같아요? 내 아내가 내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맞는 게 없어 그래요. 나는 대충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창문을 탁 열어놔요. 찬바람을 들이켜요. 또 차를 탔다 하면 에어컨을 틀어요. 근데 이상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내 옆에서 어떤 여자는 찬바람 나오는 구멍을 다 틀어 막아요. 나는 찬바람이 좋아요. 근데 내 아내는 찬바람이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체온 조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냉난방 문제로 부딪혀요. 나는 내 아내가 덮는 이불을 덮으면요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온 조절 하나만 그리고 식성도 그래요. 나는 시골 수준이기 때문에 얼큰한 음식 같은 거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그 담백한 거, 그 서울 말로 뭐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거 좋다고 그래요. 사실은 담백하고 깔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 음식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뭘 그렇게 끓여놓으면 이게 국물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나게 부딪혀요 하는데 또 뭐예요? 저는 집에 들어갔다면은 옷을 그냥 뭐 아무데나 걸어놔요. 의자가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했기 때문에 둘이만 살기 때문에 식탁에 의자가 5개 있으면 5개 의자에다 다 걸어놔요. 문구리다도 걸어놔, 문 위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내 아내는 뭐야 내한테 뭐 잔소리를 얼마나 해드리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나는 집이 막 어질러져 있으면 삶이 얼마나 좋냐, 생기가 넘치고 삶의 바이탈리티가 넘치고 얼마나 좋아. 근데 내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허틀어 놓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내 아내는 그걸 못 참는 사람이야. 그러니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부딪혀가지고 이게요. 그런데 내 아내가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서로 인하여 얻는 것도 많으니라.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은 이렇게 어지러겠냐. 그리고 은혜 받아갖고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가 좀 줄어서 내가 요새 살만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내 아내와 나와 둘 이상 이 안 맞는 것을 강요하면요 듣는 분들이 꼭 싸울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안 맞는 걸 얘기하자면은 밤을 새워도 못해요. 이게 심지어 나는 10시쯤은 종달새형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요. 저녁 10시면 저는 비몽사몽이에요. 그럼 잠자리에 같이 들었어도 자자자자 졸라요. 잠자리에 딱 들었잖아요. 그럼 나는 잠이 탁 들었는데 온종일 일을 다 옆에서 읊어요. 그러면 그냥 잠들어요. 그러면 잠들었는데 툭 치면 잠들었어 깨요. 그러니까 잠드는 것도 달라.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한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새벽형이에요. 오늘 또 4시에 일어났어 제가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것도 다르고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부만 몇 개 안 맞는 거 몇 가지 했지만 밤새워서 내가 얘기해도 우리 안 맞는 거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동장이 안 가요? 제가 음식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냉난방을 내 마음대로 켤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옷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어요. 잠을 마음대로 잘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오늘 어떻게 해주고 말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다른 것은요 차이예요. 개성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 다 혼혈, 다문화 가족이에요. 여기 지금 우주가 있죠? 어디야? 여기 우주.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이 우주의 혈통을 보니까 8개의 혈통이 섞였어요. 흑인, 백인, 히스패닉, 중국, 태국 해서 8개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안 된 속된 말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일이 있어요. 잡종강세. 좀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잡종이 섞이면 섞일수록 훌륭한 우성의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F1 세대에서 이질적인 사람이 만날수록 건강한 2세가 태어나요.
닮은 사람이 살수록 열성의 자녀가 태어나요. 이게 생물학의 생존의 법칙이에요. 새를 기르는데 둥줄이다 가둬놓고 2대 3대를 계속 이어서 그냥 길러버리면은 자기들끼리 이 교배가 되어가지고 2대 3대에 가면은 생존에 불리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제 목표까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성통본, 이건 세계적으로 그걸 금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니까.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를 갖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니까. 아이를 한 번 갖을 때 정자가 몇 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1위에 결혼하신 분 안 세어봤어요? 1위에 한 3억 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요새는 이 전자파 영향들이 있어갖고 2억 개, 1억 개 뭐 더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영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2, 3억 개에서 5억 개까지 나와요. 1위에.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권은 몇 개일까요? 정자가 몇 개 선택돼요? 한 개 선택되죠. 그러면 난자도 또 거기서 또 경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난자도 경쟁이 있고 정자끼리만도 3억 개 내지 5억 개 경쟁이니까 3억 분의 1, 5억 분의 1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찬조 성기인데. 그러면 어떤 놈이 태어날까요? 형제 하나가 태어나는데 어떤 놈이 태어날까요? 우선 난자를 향해서 정자가 달려가요. 그 몇억 개가 막 달려가는데 하나를 정자가 선택해요. 어떤 놈 선택할 것 같아요? 빠른 놈? 민첩한 놈? 건강한 놈? 아니면 뚫고 들어가니까 뾰족한 놈? 어떤 놈일 것 같아요? 그냥 틀려도 괜찮게 대답해봐요. 예? 그런 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자가 딱 오면요, 자동적으로 난자가 유전자 분석을 딱 해요. 해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떤 놈? 나와 가장 다른 이질적으로 나와 다른 놈 하나를 선택해. 건강하고 다른 놈 하나를 선택해. 그러면 거기서 건강한 F2 2세대가 나와요. 거기서 닮으면 닮을수록 2세가 건강하지 못한 열성의 자녀가 나와. 그래서 이게 생물학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질적인 사람이 살면은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부딪혀요.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조화를 이루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말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요. 집에 대화가 없어요. 그게 2대 3대가 가버리면 그 집에 언어가 투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보완이 되고 다양성을 누리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살 때 부딪히면 이것은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이야. 우리 가정을 위한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부딪혀요. 갈등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결혼 전에 보면은 피리 꽂힐 때 보면 어떤 사람한테 꽂히냐? 나와 다른 사람한테 피리 꽂혀요. 피리 꽂힌 살아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걸로 보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좋아 보이는데 살아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틀렸다고 지적하기 시작해요. 고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완전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결혼은 100점짜리와 100점짜리가 많아서 200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20점짜리와 50점짜리, 30점짜리와 70점짜리, 아니면 뭐 40점짜리와 80점짜리가 만나서 만날 때 조화를 이루면은 200점, 300점, 400점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한 마리가 짐을 끌으면 몇 톤을 끄냐? 약 6톤 내지 7톤을 끌어요. 근데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끌면은 몇 톤, 산술적으로 몇 톤 끌죠? 6톤 내지 한 마리가 7톤 끌으니까 두 마리가 끌으면 산술적으로 몇 톤이요? 그렇죠. 12톤, 14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두 마리가 끌면 24톤 내지 26톤을 끌어요.
그래서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도 둘이 살면은 거기서 시너지가 나와서 내가 성장도 하게 되고 돈도 혼자 살 때는 모이잖아. 결혼하고 살면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게 내 아는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외국 기관에 근무하면 아주 인류 직장이에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43살까지 결혼을 안고 살았어요. 거지야, 거지. 돈 버는데 다 써. 그런데 43살에 대학교 피아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빨리 결혼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빨리 해요. 결혼은 빨리 정년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요새 나이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이고 아이 안 낳는 것도 지금 아이도 많이 낳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는 하나님이 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가가 되려면은 대기업가가 될래요? 소기업가가 될래요? 대기업가가 돼야죠. 많이 나세요. 내가 일본을 얼마 전에 가봤더니요. 어떤 그 유명한 집이 있어요. 돈가스 집을 갔는데 한 15년 전에 갔는데 100원인가 갔어요. 15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 또 가서 보니까 똑같이 100원을 받고 있어요. 일본이 가라앉고 있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긴다고 상상 못했어요. 저는 이제 무역 평생 사업을 외국 나가면은 뭐 홍콩이라든지 여기 가면 뭐 간판이 큰 판이 소니, 히다치, 혼다 막 그것만 있지 한국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홍콩만 가도 어디요? 삼성, LG 뭐 이거 다 있어요. 이죠.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결혼한 다음에 그때만 해도 일본 갔다 오면 뭐들을 사왔느냐? 코끼리 밥도리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모르죠? 하나같이 일본 갔다 오면 그거 다 사온 거예요. 지금은 한국 것이 그보다 훨씬 좋아요. 다 해결을 다 잡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일본 전자산업을 한국이 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일본 전자산업은 한국 때문에 다 초토화된 거예요. 이제 일본 전자업계 전체를 합쳐도 삼성 하나의 이만큼 안 돼요. 이게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일본이 자녀 하나를 낳고 잘 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쌈딱 같은 자녀를 못 기르어. 너무 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모든 걸 다 지배해요. 형제가 많을수록 이게 자라면서 인간관계 훈련이 돼요. 사회 훈련이 되고 저도 5남매 막내인데 바로 제 우태형하고 중학교 때 정식이 붙었어. 가죽장 끼고 둘 싸움을 했어. 제가 이겼다 졌다 되게 얻어 터졌어. 형한테 얻어 터지고 다시는 형한테 덤비면 안 되겠다. 이걸 내가 배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형제들이 많을수록 싸움닭이 길러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요. 혼자 살고 40을 넘고 50이 가까워지면요. 약간 성격들이 뭐라고 히스테리라고 할까?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결혼하면 부부가 살면서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 안 좋구나. 이런 때는 좋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최대 훈련의 장소는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혼자 살다 보면은 40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격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다, 안 좋다? 크게 좋다. 예, 빨리 하는 게 좋고 자녀도 많이 낳을수록 좋다, 안 좋다? 예, 많이 낳았어요. 이 경제학에서 단순 재생산이 있고 확대 재생산이 있고 축소 재생산이 있어요. 원료를 2개 인풋했는데 둘만 나오면 단순 재생산이야. 그런데 둘 투입했는데 하나만 아웃풋이 되면은 그건 축소 재생산이야. 셋이 되고 넷이 되면 그건 확대 재생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구 문제도 최소한
단순 재생산 이상은 되어야 해요. 내가 일본에 강의를 갔더니요. 그 교회에 장로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 그랬더니 물론 뭐 신앙도 줘야하고 뭐 다 하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자녀를 3명을 낳아야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교육이 얼마나 실질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도 산하 제한을 설폐하고 그 뭐야 이 출산을 장려하는 운동은 교회 장로부터 우선 3사람 자녀 2사람만 자격을 준다면은 아마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자 여기 그래서 이 이질적인 결혼은 사는데 불편하고 부딪히지만은 그것은 우리 가정을 위한 축복이고 우리 후손을 위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딪힐 때마다 이건 틀렸어 그러지 말고 저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한 선물이야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 상대방의 결점을 받아들이면요 자연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치는 방법 고치겠다는 야무진 생각이란 오늘부터 버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돕는 배필과 바라는 배필이 있어요. 바라는 배필은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고치려고 그래요. 고쳐지겠어요? 잔소리하면 잔소리할수록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남자들한테 지금 남자가 청소를 하려고 지금 비를 집으러 가는데 여보 청소 좀 해줘 하면 집으려고 하던 비도 안 집어요. 이게 심리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결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상대방은 자연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우를 보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 아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요. 내가 바뀐 만큼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자, 부부간 하는데 참 갈등해요.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쉬워요?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상대방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야무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상대방 내 배우자가 뭔가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은 이 몫은 내가 채워줘야 할 몫이 나의 몫이구나 하고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한 50점, 60점, 70점만 맞으면 만족해요. 나머지 30%, 40%는 내가 채워줘야 할 나의 몫이라고 하고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요. 따라서요.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대학 가서 결혼 강의를 또 이렇게 하는데 쭉 한번 써내봐라 했어요. 결혼 조건을. 요새는 돈키호테라고 그러죠. 돈이 뭐야? 돈만 해갖고 키 커야 하고 저는 나도 롱다리인데 우리 세대에는 나와 같은 키는 나는 장애인이요. 나같이 큰 사람이 없었어요. 장애인이야. 예?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무역도 오고 외국 가다 보니까 키 큰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고 다녔어요. 일부러 키 적으려고. 키 적은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키 적은 사람 이러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만 해야 하고 키 커야 하고 동키, 뭐예요? 호남형 좋고 호남형 좋죠. 태 매너 좋고 태도 좋고 뭐 이러는데 이것은 신동키호테 우리 신앙은 신앙이 또 좋아요. 거기 붙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ABC도 있고 다 그래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 다 시간 없으니까 내가 대학에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자 남자들 줄여요. 남자들 중심으로 천사처럼 마음씨 곱고 다소곳한 모습에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미스 유니버스처럼 다리는 쭉쭉 빵빵 S라인에 좋은 학교 좋은 데 나와야 하고 예의가 바르고 양심이 없어? 상냥하고
여우처럼 애교가 있고 낮에는 현모양처 같고 밤에는 여부 같고 외로울 때 누나 같고 심심할 때 동생 같고 한가할 때는 연인 같고 요리들 잘하고 애도 잘 낳고 현대적인 지성미를 갖추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남자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게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시각이 발달해가지고 얼굴이 예뻐야 하고 이거 남자들 첫 번째 조건이야. 예? 예. 온화한 성품에 억센 사람들 싫어해요. 네. 저도 근데 온화한 사람 골랐더니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냥 내 아내한테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우리끼리만 하는 거니까. 자, 좋은 가문이 좋아야 하고 교육이 잘 되어 있고 또 있나? 봅시다. 아, 돈도 잘 벌고 요새는 맞벌이 부니까 돈 잘 벌고 돈이나 보석은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아프지도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지치지 않는 슈퍼우먼.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런 사람 있냐? 이런 사람 있으면 내가 같이 네한테 주겠냐? 그래서 해답 있다. 너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바라는 배필이야. 욕심이죠? 이건 그렇죠?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내 아내도요. 결혼할 때 별로였는데 예쁘다 예쁘다 하면 신기한 것이 자기가 진짜 예쁜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거울 앞에 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래요. 그래서 속 없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진짜 예뻐?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예뻐?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배 먹고 싶어? 사과 먹고 싶어? 서비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여자치고 예쁘다, 사랑한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부터 결혼하신 분은 숙제야. 남자분들 꼭 아내를 향해서 당신 정말 예뻐. 실은 저기 부부예요? 손잡고. 자,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크게 따라해. 여보 사랑해요. 신랑 나 쳐다보지 말고 아내 쳐다보게 해. 자, 크게 따라해. 연습이니까. 여보 사랑해요. 당신 정말 예뻐요. 남자들은 누가 당신을 아줌마라고 하겠어? 뭐 이렇게 중년도 이렇게 해주면 진짜 아내는 좋아하고 남자들은 그 대신 여보 사랑해요. 당신 자랑스러워요. 당신 훌륭해요. 이게 이렇게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쁘다 이런 그 정서가 좋아하고 남자들은 쫀심, 자존심하고 쫀심이요. 쫀심에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정생활하면 좋으니까. 자, 요새 이혼이 증가하는데 어떤 이혼이 증가하는지 아세요? 많이? 황혼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안양교도소에 36년 동안 최장기수로 출입하면 들락거리면서 매주 가면서 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국민포상 훈장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또 가정법원의 가사 조정위원이야. 근데 요새 무슨 이혼이 많이 증가하냐?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이혼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증가하냐? 한 4년 이하 사는 사람들이 1990년에는 39.5%였어요. 근데 몇 년 전에 23.5%였는데 이 통계를 딴 걸 가져왔구나.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20년 이상 사람들이 1990년에는 5.3%였는데 작년에 33%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이 4년 이하의 이혼은 조금 줄어들고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의 이혼은 늘어나고 있어요. 급증. 이게 몇 배예요 벌써. 이게 33%면 한 6배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남녀의 이제 그 권리가 뭐 같이 평등화됐고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라고 할 정도로
여건이 신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동안은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압축 경제, 이 압축 경제는 우리 때는요. 제가 대학 때 국민 소득이 60불이에요. 60불. 상상이 가요? 100불도 안 가요. 내가 대학원 나오고 71년에 필리핀에 가서 옷을 맞춰 입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빈국에서 상태였어요 이게. 그러는데 그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허운 다음에 이제 경제 5개년 개발 교육을 계속 했는데 그때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가정은 돌보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돈만 벌어오면 훌륭한 남편이야. 그래서 나도 내 아내한테 그랬어요. 젊었을 때. 뭐가 불만이야?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돈을 못 벌어오냐? 뭐에 잘못이야? 아내한테 그렇게 못되먹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돈만 벌어오면은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만 벌었다고 다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3제너레이션 3대 토마스 무의 작품이 나오는데 첫 세대는 배고픔 속에서 살아요. 어떻게든지 배를 채워요. 저는 진짜 굶주리면서 살았어요. 정말 땀 묻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전설의 고향 같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연식이 꽤 오래됐어요. 강의할 연식이 아니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나 무조건 오라 해서 그냥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할 연식이 아니야. 내가 3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보다도 내가 더 아셨어요? 3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상황은 배고픔 세대였어요. 굶주린 세대였어요.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느냐. 북한과 똑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세컨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하냐. 빵 속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지 그냥 노력만 하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예? 근데 3제너레이션은 뭐냐. 빵과 그러니까 이 세대는 문화를 추구해요. 문화. 이제는 이 스포츠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2세대는 그러는데 3세대는 뭐냐? 빵과 문화와 뭐 스포츠와 예술 속에서 태어나. 그럼 3세대는 뭐냐? 이제는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어떤 이루는 거, 이 가치 이런 걸 찾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국은 종교로 가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3세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요새도 빵 때문에 내가 매를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스러운 세상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진짜 부러워요. 응? 위대한 꿈을 꾸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야. 나는 60년대에 국구와 조창기도를 시작할 때 따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처절한 가난 속에 있을 때야. 그러면서 민족 부활의 성향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정말 꿈을 갖고 김중근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거 따라다니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흥은요, 세계 역사의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에 따라서 우리만 먹고 잘 되고 막 누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족 복음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열방을 행해서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눠줘야 해요. 지구촌에 얼마나 어려운 데가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수없이 죽어가요. 지금요. 비타민 하나만 먹어도 괜찮은데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축복을 지구촌을 향해서 나눌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어요. 이날 우리가 계속됩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선진국이 지금 다 거지 나라가 됐어요. 응? 동그라파, 폴란드도 다 마찬가지, 이집트 마찬가지고, 남미도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10위권에 갔던 나라예요. 심지어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가스 자원, 석유 자원이 1, 2, 3위 가장 많아요. 심지어 미인들이 많아가고 국제 유니버스에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 학교까지 있어요. 거기 그런 훈련하는 학교까지.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 거지가 나왔어요. 그 예쁜 아가씨들이 7불, 10불 받고 창년으로 사고 있어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성은 어렵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 세대에 태어난 걸 생각하시면서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세요. 진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이런 지속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꿈을 비전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들어도 지금은 참지 않는 세대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제 서로 해야 하는데 차이를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남자들은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존심이라기보다 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벌느냐, 직장에서 진급을 하느냐, 뭐 사역이 잘 되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친한 사람이. 아내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무시당하면은 밖에 나가서 뭔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요새는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들이 수입이 훨씬 높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수입이 낮다고 남편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존심에 죽고 살아요. 자존심을 살려주면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분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분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남자 존심을 세우죠. 그런가 하면은 얘들은 뭐에 목숨을 거냐? 사랑에 목숨을 걸어. 사랑은 뭐예요? 배려해주고 자상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이런 정서적인 만족이 중요해요. 얘들은. 근데 이 만족을 누구로부터 체험받아요? 남편으로부터 체험받아요. 여기에 엄청난 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허전한 거야. 남편으로부터 체험받아야 해요.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는데 F가 있고 그 다음에 필, 그 다음에 E가 있나? MT인가? E가 있고 F가 있죠. 근데 자동차도 F에 딱 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E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이 가슴에 있는 사랑의 탱크에 이 사랑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 자상한 남편, 부드러운 남편. 자, 가장 좋은 남편상 내가 방송에 나가서 이제 한번 한 일이 있어요. 방송에 나가서 제일 좋은 남편상. 잘생긴 멋진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부드러운 남자, 매너 좋은 남자, 유머가 있는 남자. 어떤 남자일 것 같아요? 나이 들은 사람들 얘기야. 중년 이후에.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몇 개 중에 해당되면 들었는데 다 아니야. 뭐냐? 집 비워주는 놈이래. 그래서 그때 누가 결론 났냐? 송혜 씨가 결론 났어. 왜? 송혜 씨는 90이 넘어서도 돈을 벌어와. 또 일주일에 지방에 다니면서 특산물을 거기서 기념품으로 주니까 팔도 특산물을 매주 얻어갖고 와. 또 일주일에 3, 4일을 지방 녹화가 있던 집을 비워줘.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루도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시간은 1시간도 못 살겠다고 할까? 우리가 이 부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배워본 일이 없어요.
나도 아버지 역할 배운 일 없어요. 그냥 아이 낳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는 훌쩍 컸는데 내가 이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보니까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 서문에 뭐라고 썼냐. 내가 일찍 가정의 원리를 알았더라면, 좀 더 알았더라면 훌륭한 아빠, 멋진 남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서문에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그래서 내가 요새는 또 장수 시대야. 장수. 요새 193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봤어요? 몇 살? 60? 50? 또 1930년대에 40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5명 나면 2~3명 죽었어요. 수명이. 역대 임금들 평균 수명이 50세, 40세가 안 돼요. 로마 시대 때 세계 평균 수명이 23세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잔디를 덮고 있어도 2번, 3번 덮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새 내가 잔디를 받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고 있으니까 이건 기적이지. 그렇죠? 뭐 기적이랄 게 뭐예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적의 세대를 누리는 세대니까 거기에 걸맞는 꿈과 생각과 비전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또 남자는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먹고 싸는 것이 중요해요.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정서적인 욕구가 만족돼요. 내 아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냐면은 한 끼 굶어도 정서만 만족되면 그러지 그래요. 어디 제주도를 갔는데 밥을 먹고 싶은데 나는 그냥 배가 고픈데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 강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니 가서 밥 먹자. 여보 이렇게 좋은 정서인데 왜 그 밥이 급해? 그러는 거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먹는 것을 빨리 먹어야 해요. 또 남자들은 아내 지향적이야. 그런데 아내들은 뭐예요? 자녀 지향적이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퇴근하고 집에 왔다 30분이 됐는데도 먹을 것이 안 나오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5분 내에 먹을 걸 쳐대야 한다, 안 돼야 한다? 먹을 걸 쳐대서 입을 막어. 그리고 남자들은 집에 들어와 갖고 빨리 먹을 것을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의 행복은 뱃속에 있다고 그래. 분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쭉 나와 갖고 아버지 지금 오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서 야, 왜 집에 아무도 없냐? 누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에 와서 아내가 있어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이 나와 같이 정서적으로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등동물일수록 먹고 싸는 것만 해결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하등동물하고 살고 있다 생각하고 그 문제, 생리적인 욕구만 하면 모든 갈등은 다 줄어들어요. 이게 이런 차이만 알아도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남자들은 짜증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공부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지나갑시다. 이게 조금 시간 되니까 이게 자 측도는 대화를 얼마만큼 하냐 이게 중요해요. 이건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냐? 이게 안 먹어요? 이건 돼야 안 돼요. 대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부부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예. 자 대화 경색증에 걸려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이 밥상머리가 대화의 소통에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애들이 밥 먹을 때 떠들면 얘마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이게 한국의 문화였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식사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 말고 훅 떠먹고 그냥 일어나는데 그 유럽에 가보면 저녁 식사하는데 몇 시간씩 식사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소통의 그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도 공부를 해요. 원래 이 부부 학교나 예배 학교 할 때 이것을 몇 시간씩 해요. 이게 잘 안 먹네? 왜? 리모컨이 안 되는데 한번 실험 해봐 주세요. 그 다음 남겨주시고 조금요. 이거 한번 실험 해보세요. 이거 다 할 수가 없고요. 언어가 남녀가 달라요. 머리의 언어, 생각을 얻었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가슴의 언어, 마음의 언어. 여러분, 아버지 하는 것과 어머니 하는 것과 감정이 어때요? 나는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 항상 찡해요. 그냥. 어? 진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딱 잡고 야, 너 집 떠나. 돌아가시면서 막내 내 손 잡고 집 떠나. 너 집에 있으면 천덕거리도 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 듣고서 쌀 한 가마에 깎고 서울 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 축복이야. 거기서 집에서 떠난 것이. 그렇지 않으면 시골서 아마 농사 짓고 아마 평생 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은 올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감정이 적어요. 왜? 어머니는 전체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봐.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전체를 바쳐서 사랑해요. 아이가 5명이면은 하나가 하나씩 5분의 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한테 100%의 사랑을 주는 것이 어머니는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동기도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으로 얘기해요. 목표가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남자는 여자는 관계가 중요해요.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건 화장실 가보면 알아요. 여학생 때 어떠세요? 한 학생이 화장실에 간다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그러면 일 보는 학생은 안에서 일 보고 밖에서 앉아가 막 수다 떨어요. 또 끝나면 또 들쥐처럼 쭉 따라와. 근데 남자 목사님, 나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갈래요? 남자 화장실 같이 하면 그건 이상한 놈이야.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목표가 일 볼 일이 있어야 가요. 냄새나는 데를 왜 가요?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야. 거기가 사교의 장소야.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이런 관계가 중요해. 거기서 빠지면 내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녀와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은 대화하는 것이 기술이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축소 결론이야. 근데 여자들은 뭐야? 확대 진술이야. 오늘 이 강의 듣고서 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강의 어땠어? 그러면 자세히 설명해. 좋았어. 그러면 아내는 뭐가 좋았다는지 모르고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왔어. 뭐 내용은 어때서 자꾸 물어보면 짜증이 나요. 아니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 남편이 이제 물었어요. 오늘 강의 어땠어? 그러면 오늘 강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초동 여기를 가려고 집에서 나가는데 옆집 아이를 만났어요. 애가 넘어져갖고 팔이 부러졌대. 깁스를 해갖고 그냥 몇 주째 병원에 왔다 갔다 오는 여기 도착하는 데까지만 얘기 들으려도 밤 새워야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 모든 얘기가 시네마스코프로 청춘스럽게 다 들어야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면 들 것을 만마디로 누리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만마디를 한마디로 축소하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화를 하는데 나는 그냥 누구 전화하면 내일 시간 있어요? 그러면 내일 어디 카페에서 만나요? 12시에 만나요? 오면 딱 끝나요. 결론 끝나요. 한번 전화 오는데 30분을 옆에 들어봤더니 결론이 없는 얘기, 내용이 없는 얘기, 헛소리, 계속 헛소리예요. 동창회 그 대학 약대에 나왔는데 동창회 회장을 했는데 경상도로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전라도 호남 쪽으로 가요. 계속 들어봐도 결론이 없어. 아무것도 내용이 헛소리하고 있어요. 1시간을 떠들더니 수화기를 놓으면서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해.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문제 해결법을 얘기해.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나한테 정답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도와달라는 거구나 하고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결론을 딱 내고 해버려요. 그러면 아내는 상처를 받아요. 아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결론이고 도덕 교과서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 들어줘, 나한테 공감해줘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문제 해결을 해준다고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딱 잘라버리고 해버려요. 여자들은 뭐냐? 감정 공유요. 내 말을 공감해달라.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에 패스했어. 근데 내 아내는 4번인가 5번 만에 패스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떨어졌을 때 집에 딱 들어와갖고 오늘 어떻게 됐지? 한참 설명하는 걸 들어봐도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계속 얘기하더니 보니까 떨어진 거야. 들어보니까 사실은. 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학원에 다시 등록할 테니까 해줄 테니까 조금 연습을 더 하고 다시 한번 시험 봐.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는 운전면허 시험관한테 막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 내한테 적이 바뀐 거야. 그냥 울면서 대들면서 막 내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안 됐구나, 서운했겠구나, 그렇게 해결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면허증 주어요? 그게 해답이 없는 거야. 해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명칭을 만들어놨어요. 따라서요. 구나어법. 구나어법.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이요, 무조건 그 말이 틀리건 맞건 반국가적이건 도덕적이건 비윤리적이건 관여하지 말고 무조건 아내 말에 그래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 아내가 하는 말에 구나만 붙여갖고 공감을 해줘. 그러면은 이 땅의 전쟁은 그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문을 보다가도 아내가 얘기를 하면요, 그쪽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또 건성으로 듣는다고 그 막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면 이 땅에 전쟁이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아빠, 언니가 때렸어 하면은 그때 너 잘못했지, 맞을 짓 했지 하지 말고 그랬어, 아프겠구나, 많이 아프지, 이렇게 하면 애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너 이 대답, 그러니까 아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나어법이라고 보니 공감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감어법이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들 잘 들으세요. 여름에 날씨가 더워져 갖고 맛이 좀 갔어요. 아내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크게 대답해요.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면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말 들어줘, 공감해줘. 이제 이런 것만 알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어법, 그 다음에 문제 해결어법,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게 시간이 벌써 많이 간 것 같은데,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비난하는 말, 지적하는 말,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잔소리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사랑에 실패해. 왜? 내 방법으로 사랑을 주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아이한테 얘기지만은 아이가 들 때는 그게 잔소리고 간섭이고 지적이고 비난으로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녀 껴안고, 야, 아빠는 너 때문에 인생 살 맛이 있어요. 너 짱이야. 너 최고야.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잔소리를 애들한테 막 했거든요. 왜? 아이를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때 내 아내가 계속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내 아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기도의 품속에 기르면요, 결코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때 이놈들을 깨워놓으면요, 안 치면 안 일어나요. 깨워놓으면 없어요. 보면은 내 방에 와서 또 내 이불 속에 또 들어가 있어, 또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방에 가서 꼭 껴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길게도 한 20초, 30초 내로 하고 그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 시간에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해.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 오늘 또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발걸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뭐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걔를 위해서 딱 기도하고 20초, 30초 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아멘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로 깨우세요. 기도로 깨운 자녀들은 결코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속상한 때 많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깨우세요. 자, 격려 많이 흐르는데 내가 조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초등학교 때 성적이 수우미양가여서 양가요. 그리고 학교도 결석도 잘하고 중등치기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놀다가 안 가요. 씨름도 잘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 기르는 막 살려줬어요. 막내니까. 야, 형들은 다 1, 2, 3등 했어. 근데 나는 꼴에 비해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형이 나를 구박하면 야, 내버려 둬라. 한놈 공부 안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길을 꺾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성적이야. 생년월일 4273년 단기. 그리고 단기예요. 그게. 성적이 결석도 76에서 8위를 결석했어. 10% 이상 결석한 거야. 종합 성적이 뭐냐? 종합 평가가 불량이야, 불량. 요새 선생님 아마 불량으로 쓰면 그 선생님 그 학교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내 초등학교 성적이 이렇게 불량 썼어. 근데 한 가지 우가 있어 보니까 여기 우야. 영양 상태가 우야. 막내니까 잘 걷어먹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요. 그런데 그때 이제는 중학교 들어가는 이제 그 시험을 치르는데 어떻게 해서 합격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험 아마 채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합격했는데 우리 형 지금과 달라가고 그때는 알파벳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가가지고 알파벳 들어와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영어 첫 시간에 돼서 나와 써라고 하니까 내가 ABC를 쭉 쓰니까 영어 선생님이 나를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은 손바닥 맞고 벌 받고 이게 내 공식이야. 그러니까 뒤로 도망가면 더 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오시더니 내 머리를 쌓고 어깨를 만지면서 잘 썼다. 이 칭찬하는데 저는요 제 몸에 전율 같은 걸 느꼈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칭찬을 들어본 거예요. 단군 일에 처음 듣는 칭찬이야. 흰바람이 났어요. 흰바람을 났어요. 선생님한테 칭찬을 듣다니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래갖고 1학년 중학교 1학기 때 영어 열심히 했는데 영어 1등 했어. 전체에서 꼴등에서 5등 밑에서만 맴돌았는데 전체에서 1학년 1학기 때 23등을 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몇 등 했냐? 3등을 했어. 2학년 1학기 때 몇 등 했냐? 1등을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보여요? 이게 성적이에요. 네. 그리고 특대생, 우등생 매년. 특대생이 뭐냐? 특대생. 우자는 본 학기간 품행이 방정. 이래봐도 내가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야. 품행이 방정하고 성정이 특히 우수하여 본 학기분 남입금 일체를 다 면제 돈을 안 내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 이게 단기 4290년이야. 이 학교가 지금 없어졌어. 이 학교에서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 기적이야. 제가 고려대학교 경제과를 들어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명예인문학 박사까지 받았어요. 뭐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예? 칭찬. 내가 2학년 1학기 때 몇 등 됐다고 그랬죠? 2학년 1학기 때 1등 돼 다시 연소요. 1학년 2학기 때 전체에서 23등을 했어요. 그것도 놀랍죠? 2학년 1학기 때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하나 놀라지 않는 것 보니까 지금 공부들 다 잘한 모양이네. 이런 때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장성택이가 왜 죽은지 알아요? 21개 조항 중에서 건성건성 박수 친다고 죽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고. 내가 1학년 2학기 때 23등을 했는데 2학년 1학기 때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지.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칭찬, 잘 썼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오늘의 그 모습을 보면 요약해가지고 칭찬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꿈을 가졌어요. 20년, 30년 후에 훌륭하게 될 모습을 그리면서 칭찬을 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기도는 결코 땅에 닿지 않아. 그러니까 20년 후에 훌륭하게 될 모습을 그리면서 칭찬을 해주고 그대로 기도해 주면은 여러분의 입술이 자녀를 축복하는 샘물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백기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샘물이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청소년 운동도 많이 했는데 청소년들한테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뭔 거예요? 도전해라.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요, 그냥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건 공상으로 끝나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는 즉각 행동을 해보세요. 실천을 해봐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실패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이 돼. 그것이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알지요? 에디슨이 1000몇백 번 했죠. 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발상이 떠오를 때는 즉각 실천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 도전하는 거 해보고. 성공은 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해요. 성공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성공이 된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면은 그게 기회가 되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아니고 그냥 다 흘러가는 하나의 조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뭔가 한 가지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올 때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대 실패는 뭐, 제가 청소년 집회를 3,500명, 4,000명, 8,000명 모아놓고 막 2박 3일째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그 청소년한테 도전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정환경이 나빠. 나는 영어를 못해. 나는 수학 머리가 없어. 그리고 일찍 포기하는 거다. 포기하지 마라.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어떤 뜻을 세우고 집념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면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새 길거리 가면서 청년 미취업자 지원 무슨 돈 준다고 하는 거, 그걸 보면 이게 막 뒤집어져요. 왜? 그것은 청년들을 돕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거지 만드는 거예요. 거지 근성 만드는 거예요. 내가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생활력이 생긴 거예요. 사업도 한 거예요. 내가 부잣집에서 해도 아마 그렇게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했던 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설령 내가 어떤 시궁창에 박혀있다가 나는 머리 털털 털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기를 바라요. 지금 중국에는요, 하루에 2만 개, 3만 개 스타트업이 생겨요. 그리고 심양으로 심천으로 모여들어.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전부 노량진으로 해서 공시생으로 모여요.
전부 공무원 되겠다는 거예요. 의사 되겠다는 거예요. 의사 되는 건 뭐예요? 정말 인류 복귀에 공헌하겠다는 거예요. 의학의 발전하겠다. 그게 필요하죠. 돈 벌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 버는 문제는 이제 끝난 시대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근데 왜 우대롭게 뭐예요? 다른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 다. 이 첨단은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냥 날리고 뜨는데, 그렇죠? 예, 지금 핸드폰이 없나? 요새는 와이프는 없어도 와이파이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 세대야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어, 너는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체험을 하는 사람 하기를 바라요. 오병이어는 뭐야? 그냥 산술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디지털 벌써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 예수 디지털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툴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한 사람 1인 기업들이 이 퓨디파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퓨디파이? 모르시나? 오락 해설하는 거야. 1인 기업이요. 1년에 150억씩 벌어. 응? 그런 기업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탐색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기회가 생겨요.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도, 우리 때는요, 공무원 때는 미안해요. 이런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는 공무원은 제일 나쁜 직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쳐줬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철밥통이니까 거기를 많이 선호하는데, 꿈을 가지세요. 그냥 밥 편안히 먹고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위대한 꿈을 꿔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꿔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공무원은 되어갖고, 아니 의사 되어갖고 편하게 평생에 먹고 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의사가 되더라도 인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고 내가 어떤 그런 위대한 꿈을 꿔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라고, 우리 딸이 이대 경영학과 나오고 미국 가서 이제 MBA를 하고 지금 월드뱅크 다녀요. 지금 휴가에서 마침 와 있는데 지금. 근데 한국의 여학생들 경영학과 다니는 이대 이제 이런 데서 월드뱅크에 견학하러 와요. 근데 월드뱅크에 출자한 금액이 한국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TO가 있는데 그 TO를 다 못 채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대 경영학과 와서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어. 야, 한국의 직장이 어려운데 밖으로 돌리고서 도전해라. 에? 강의를 했어. 그때 숙대에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또 우리도 와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줬어요. 또 서울여대 경영학과에서 또 우리도 와서 좀 해주세요. 3개 학교 가서 강의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세요. 조금 전에 일본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초봉이 일본보다 높아요. 아세요? 인건비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더 높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생산성은 한 20%가 떨어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노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고쳐야 해요. 그리고 규정 노조가 되고. 응? 네, 내가 또 얘기가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요, 도전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세요. 예? 인생은 방향이야. 또 방향을. 예.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책임지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책임지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 공짜는 없다. 실패. 그 다음에 그래서 가정과 직장이 있어. 가정은 잘하는데 직장에서 안 되는 사람, 이건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가정은 아닌데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퇴근하고서 집을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직장 근방에서 헤매요. 거리 만들어갖고 하여튼 친구 만나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가정이 안 되면 여기도 안 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가정도 챙기고 직장도 챙겨요. 바로 행복한 가정이 나의 경쟁력인 시대예요. 행복한 가정은 나의 경쟁력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경쟁력이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쟁력이고 사회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머리 하나만 창의적으로 싸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빨리 갑시다. 이것도 지금 뭐 그냥 기본이니까 부부는 같이 하고 따로 한다는 건데 자 이거 몇 년 전에 한참 전이에요. 우리 손주 딸이야. 왔게 야 세배라 네 안 된대요. 그럼 돈 줄게. 세배 안 돼요. 돈 앞에. 자 지금 저놈들 머릿속에는 지금 할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좋아서 지금 절을 해요.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지금요? 뭘 생각해 지금? 돈을 생각해. 그렇죠? 그리고 좋대. 돈 준다고 하니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주스라 했어요. 돈을 100원짜리 뭐 10원짜리 500원 50원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었어요. 놓았어요. 주어라. 뭘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5만원 줘야죠. 5만원 줘야죠. 주어라 했더니 뭘 줬냐? 뭘 줘요? 동전. 애들 눈에는 동전만 돈이야. 응?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는 돈이 아니야. 늘 돈, 그게 몇 년 전이니까 돈 달라고 하면 50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주고 줬거든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동전만 돈인지 알아. 응? 자,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절을 하니까 앉는데요. 그래서 내가 또 돈 줄게 또 한대. 그 다음부터는 카드를 놨어. 카드까지 놨어요. 그랬더니 저 엄마가 코찌르는 거야. 야, 이분은 저쪽 노란 거 있지? 종이 있지? 종이. 저거 노란 거 짚어. 그리고 파란 거 짚고 코찌를 해줘. 그리고 카드도 있지? 카드도 짚어갖고 와. 코찌를 해줬어. 그 다음에는 진짜 그 코찌를 짚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동전만 주시면서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것이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을 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여기다 울타리 쳐놓고 이 울타리 안에서 생각 속에서 나를 가둬놓고 거기서만 뱅뱅 돌고 있어요. 세상이 안 보여. 헬리콥터 뷰란 말이 있죠. 이 땅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 올라가고 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여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엄청난 것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동전만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진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인생의 멘토를 누가 만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 코치를 받느냐. 그 엄마가 코치를 안 해줬으면 그냥 동전만 계속 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코치를 해주니까 카드도 짚고 5만 원짜리도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서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세요. 가장 부잣집 만나세요. 또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성서를 많이 읽으시고 그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봐요. 이거 5만 원짜리 집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러니까 코치를 잘 받아요. 자, 우리 집 근처에 담벼락에 이게 써 있어.
머물러 있기엔 세상은 하나 넓고 경험할 것이 많다. 세상이 넓은데 내 집 근처만 돌지 말고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담에다 이거 써놨어요. 내가 일부러 촬영했어요. 또 하나 있는데 뭐냐? 무조건 떠나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긴 해.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갇혀있는 이 생각, 이 틀, 이 프레임 이걸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밖을 쳐다봐요. 내가 그 안에서만 뱅뱅 돌 수 있잖아요. 이게 평생.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콩나물로 키울 거냐 콩나물을 키울 거냐 전혀 다르죠. 그게 예. 이제 마취할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독일말인데 엔데 굿 알레스 굿이야. 근데 이게 문구니 끝이 좋으면은 다 좋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책 하나 낸 거예요.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에? 왜? 인생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관통하는 삶의 가치와 후반전에 사는 삶의 가치가 다르야 하고, 은퇴도 지금 장수시대예요. 지금 누구나 100세를 살아야 해요. 한갑을 넘는 사람들이 있지는 교통사고 안 내고 성인병만 입어는. 그러면 이 장수시대가 축복이냐 아니냐 어떨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야.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고해고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수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은퇴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전반전에는 결혼도 해야죠. 자녀도 길러야죠. 집도 마련해야죠. 진급도 해야죠. 돈도 벌여야죠. 영토도 넓혀야죠. 그러니까 성장이 중요한 가치야. 축성과 성장이. 그러나 나 같은 나이는 지금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지금 내가 집 칸 크기를 늘려가서 뭘 하겠어요? 지금은 줄여가야지.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뭐냐? 관통하는 가치가 달라요. 삶의 질, 행복, 삶의 의미, 가치,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삶. 그래서 전반전에는 개인 소유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후반전에는 베풀고 나눠주는 공유가 미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사는 가치가 전혀 달라요. 우리 건물, 우리 이제 사옥 근처에 두 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8만 1,000억이 넘어요. 독거 여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쓰레기 줍고 박스 같은 거 주워다가 계단 밑에 싸놓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 사람 어떤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박스 그런 거 그건 거기 경비원이라든지 더 불쌍한 사람들이 할 것이지 그 사람이 그걸 갖다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거지같이 살아요. 1,000억대가 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은 분들한테 강의할 때 여러분 가진 재산 나누기 당신의 생존 잔고 연수로 나눠라. n분의 1로 나눠라. 내 들레에 사업하는 사람 치고 그거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 없어. 다 바보 같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나도 바보 대열에 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스죽해 뭔 뜻인지 아세요? 안 들어봤어요? 다 쓰고 죽어라. 돈은 쓰면은 자산이고 쓰는 게 자산이야. 쓰는 게 재산이야. 남기면 유산이야. 그러니까 자산가로 살 거냐 유산가로 살 거냐.
그래서 쓰고 죽어라. 그래서 스즈키라는 모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 강의는 생략할게요. 자, 이제 마취할 것 같아요. 이 책은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뭔지 알겠죠? 전반전에 다 지다가 후반전 마지막에 가서 역전하는 거. 다 기억하죠? 2002년도에 우리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이긴 장면들이야. 이게 후반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로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이 나온 거니까 이건 사서 부모님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 아시죠? 아시죠?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이야. 예. 누구예요? 잘 모르시나? 리디아 고. 얼마 전에 결혼했죠? 같이 그냥 사진만 찍은 게 아니고 내가 리디아 고 그런데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 왜 사진을 보여주냐? 같이 이렇게 쳐보니까요. 저는 골프를 잘 못 쳐요. 그냥 뭐 기본으로 치는 거지. 완전히 기계예요. 매 홀마다 탄성을 질러요. 놀래. 그러니까 이렇게 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기계예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 절로 갈 것 같으면 한 번에 나는 못 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근데 딱 보고 그냥 한 번에 치는데 이게 훅이나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반드시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탐복 매 홀마다 탐복을 하는 거야. 두 사람 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근데 세계 1등이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 훈련을 하는 것인가. 나는 그걸 절감을 했어요. 그냥 1등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기계가 되려면은 얼마나 세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시간 나면 가서 잠깐 연습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훈련을 해야 해요. 허되게.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밤도 한 것도 훈련을 않고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훈련해야 해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종로 개동, 가이동, 그다음에 팔판동, 삼청동, 제동 그가 내가 아르바이트는 근거지야. 내한테 오면 무조건 여자들은 경기 이화 숙명을 가요. 남자들은 경기 서울 경복을 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내한테 하나 이거에 끼어들라고 그래. 이게 단체 이제 그룹으로 하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내가 그때 한 달에 얼마씩 벌었냐? 10만 원씩 벌었어요. 10만 원이 상상이 안 가죠? 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초봉이 얼마냐? 8,000원이야. 한 달에 8,000원. 그러니까 8,000원인데 10만 원 벌었으니까 몇 배요? 10몇 배 벌었죠? 한 달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한 달 봉급에 10몇 배를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70년대 말쯤 돼서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 취직을 했어요. 8,000원짜리야. 그래서 번민했어요. 10만 원짜리 나는 그거 더 벌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하느냐 8,000원짜리 취직을 하냐. 근데 내가 그때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젊어서는 수입의 다과도 중요하지만은 수입이 들어오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내가 써놓았어요. 왜? 수입의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때 8,000원은 높은 임금이에요. 초봉으로 높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배우고 자금의 흐름을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판매 관리를 배우고 이런 사유를 내가 할 수 있구나 해서 8,000원짜리 취직을 했어요. 이게 기가 차더라고요. 딱 취직하고 보니까 계장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2,000원짜리 가물증을 써갖고 다니는 걸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000원짜리 취직을 한 6, 7년 근무하고 고속 승진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갈 때 그 과장인데 같이 과장으로까지 내가 올라갔어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독립해갖고 평생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어서는 사회를 배워야 해요. 공부를 해야 해요.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해요.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이게 내가 결혼 50주년 때 내 아내하고 찍은 사진이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50주년 될 때 꼭 찍으세요. 이게 우리 막내딸이고 이런데, 50주년 때 찍은, 나는 나이가 많을 줄 알고 저를 가졌는데,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여기 시중에 사서 한번 보시면은 결혼 교과서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은 대화의 소통, 남녀의 차이가 뭔지 오늘 장 일부 조금 얘기했으니까 보시고,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아니에요. 손주가 1등, 며느리가 2등, 아들이 3등, 남편이, 강아지가 4등, 장인 장모가 5, 6, 그리고 7, 8등이야. 그러니까 시골 계시는 부모님이 서울에 와서 집에 왔다가 이게 냉대 받는 걸 보고 3번아, 7번은 간다. 편지 써놓고 시골 내려가 버렸어. 이게 조금 서글픈 얘기죠.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왜냐면 가족끼리 그 부모님을 애틋한 정, 이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저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끝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전화도 꼭 한번 드리시고 또 문자도 드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무슨 맛있는 거 뭐 사다 주는 거 그런 것보다도 어머니 사랑해요. 아니면 아버지,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 사랑을 알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다든지 이런 말에 부모님은 감동을 해. 뭘 사다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말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물론 돈도 필요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 한마디 잘 해주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도 넣으시고, 또 부부간에도 혼자 오신 분은 이 시간 끝나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문자 보내. 그요. 내가 나이 많은 분들 여보 사랑해, 뭐 이거 당신 최고야 이렇게 붙이라고 한 30분 있다 반응을 보면 별 반응이 다 와요. 당신 어디 있어?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어디 가서 이거 갑자기 당신 돌았어? 뭐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편한데 뭐 별 반응이 다 나와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것을 하세요.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정 상담하는데 갈등하는 부부들도 오면 둘이 쳐다보지 않고 와요. 꼭 부부가 아니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눈동자를 맞추라면 또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면 계속 맞추라고 하면은 억지로 맞춰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왼수야 하면서 쳐다봐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잡게 하고 여보 사랑해 이걸 반복시켜요. 말로.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만은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그때서 이게 뭔지 뉴로서저리라고 신경 육감가 이 하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오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후각신경을 건드리면 후각신경만 움직여요. 촉각신경을 건드리면 촉각신경만 움직여요. 또 청각신경을 건드리면 청각만 움직이는데 말하는 신경을 건들면 전체가 움직여요. 그것은 뭐예요? 말이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룩한 것은 뭐니?
거룩한 설교를 하니까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보 사랑해, 당신 예뻐, 그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 것이 좋아요. 내 아내도 진짜요. 신혼초에는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진짜 예쁜지 알고 그러더니 조금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이제 할머니잖아요. 지금 이제 80이 다 됐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예쁘다. 사실은 아니지만 이건 그냥 우리끼리만 하니까 사실이지 아니지만 헐리우드 액션 알죠? 헐리우드 액션. 내 아내한테 나는 지금도 계속 예쁘다 멘트를 날려요. 당신 최고야 예쁘다. 그래도 좋아요. 뭐 할머니가 예뻐 그런다고. 그래도 내가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이걸 헐리우드 액션이지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표현하면 합시다. 표현하면 합시다. 또 따라서요. 만지면 합시다. 이 만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싫은 사람 만지고 싶지 않아요. 이 만지는 거 이거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 구청에 어디 군청에 가서 하는데 한 1000명 모인 데서 만지면서 합시다. 일반인들이에요. 만지면서 합시다 하니까 내가 이제 장로인지 알고 만지면서 합시다 따라와 했더니 아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바다가 됐는데 이 싫은 사람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성유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면 성유령이 걸려요. 미투에 걸리니까 꼭 정당하게 만져야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 아내 만지고 내 아내한테 팁을 주면 돼요. 만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이 많이 들으신 요새 이제 나도 나이 들었지만은 젊었을 때 나이 들은 할머니들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자꾸 막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 아내 동창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옆에 껴안고서 계속 이렇게 해줬어요. 손을 붙이고. 그러니까 야, 네가 이렇게 만져주니까 너무 좋다. 푸근하다. 그러니까 이 만진다는 것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 만지고 미국에 그림이 이제 어디 있는데요. 미숙아가 있어서 태어났어요. 한 4, 5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죽어가 둘 다. 죽어가는데 하도 이제 안타까우니까 간호사가 허락을 받고서 인큐베터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같이 집어넣었더니 조금 건강한 아이가 막 죽어가는 애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껴안고 있어. 이 그림이 여기 내 어디서 다 들었는데 이렇게 껴안고 한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죽어가던 아이들 맥박이 점점점 정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오기 시작했고 살았어요. 그 아가씨가 지금 27, 8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만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미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 엄마 배에다 얹어놓고 길러요. 그러면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미수가 아닌 애들도 이 피부를 맞대고 이렇게 애들에게 해주는 것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만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만지는 것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부부간에도 손을 잡고 가는 길을 걸을 때도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만지지 않는 문화니까 부부가 손을 잡고 가다가도 앞에 아는 사람이 오면 손 놓아. 왜 손을 놓아요? 비정상적인 관계가 아닌데 왜 손을 놓아요? 만지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손잡고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나이가 곱게 들은 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꼭 손을 잡고 다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동양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이게 나이가 늙으면은 젖은 낙엽이라고 해서 아내한테 남편들이 딱 들어붙다가 떨어지다 해서 손톱으로 파야만이 떨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젖은 낙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제 나이도 우리 동기들은 다 깡 할아버지예요. 나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으로 나를 쳐다봐요. 저는 봉사를 하지, 강의도 하지, 사업도 하지, 뭐 대학 그 동창들 잘 못 나가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오라고 해서 제가 양수에도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와갖고 장어 한 35,000원짜리 하나씩 먹고 가라고 그러면 뭐 좋다고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깡 할아버지인데
제 나이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8살까지 왔다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되는 어떤 여자 보고도 잘못하면 내가 실수했어요. 어떤 데 보면 한 40대 같이 보이는데 60대 한감 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나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벌써 한 40대만 돼도 그냥 노인같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이 의료시설이 좋고 이 문화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나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45세는 플러스 마이너스 6세, 55세는 플러스 마이너스 7세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75세는 플러스 마이너스 9세. 그러니까 18살까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제 나이에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조금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빨간 옷을 입고. 그런데 저는 입고 다녀요. 예? 이보다 더 빨간 것도 입고 그래요. 이게 내가 소화되니까 그냥 입고 다녀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을수록 젊으면 아름다움이야. 나이 들으면 추해요. 그래서 나이 들을수록 옷도 제대로 좀 입고 다니는 것이 필요해요. 낡은 옷들. 나이 들었는데 그냥 포켓에다 막 물건도 많이 넣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면은 이 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같이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 그렇죠? 자, 이거 이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내들이 싫어하는 유행이 뭘까를 배워봐.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때 서운해요. 남편들이 잘 들어요. 그 다음에 화를 잘 내고 성깔 부릴 때 버럭하는 거 제일 싫어요. 내 아내가 나보고 버럭 두상다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요. 여보, 버럭 오바마도 있는데 왜 그래? 그리고 농담하는데 남자들은 이 버럭하는 거 아주 아내들한테 절대 버럭하지 마세요. 이거. 폭력, 폭언 외도할 때 싫어요. 이 폭언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끝장이야.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아주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을 절대 하지 말고 폭력을 쓰면요. 이건 대물림돼. 그러니까 신혼초든지 폭력을 쓰면 초장에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살면 살고 안 나면 끝장 내버렸어요. 그래서 끝장을 내버리든지 살더라도 다시는 폭력을 써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걸 각인시켜요. 그러니까 폭력은요. 신혼초에 한번 맞게 되면은 평생을 맞고 살아요. 그리고 반성문 계속 받지만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면서 하여튼 폭력은 신혼초에 그냥 끝장을 내라고 해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닌데 어떻게 두들겨요? 이건 인격의 모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도 폭력은 멈춰야 해요,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폭언도 막 가는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과음과 술주정이 심한 거. 아내들 싫어요. 시댁과 친정 방문에 차이가 나는 거. 시댁 갈 때는 갈비뼈 가지고 가는데 친정에는 사각뼈 쪽 하나 가지고 간다든지 그러지 말고 같이 똑같이 해요. 지금은 똑같은 시대야. 지금은 문화가 거꾸로 됐어요. 나도요. 우리 아들 집에 가면은 옛날에는 내가 먼저 가서 어른 노릇 해야 하는데 가보면 뭐 생일날에서 아들 생일날에서 가보면은 장인 장모가 먼저 와 계셔. 예? 그러면 그 인사를 하고 저녁 먹고 누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 안녕히 계세요. 이게 문화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외국에 특파원 가 있잖아요. 특파원들이 외국 땅 나가면은 시부모를 먼저 모시고 올까요? 장인 장모를 먼저 모실까요? 하나같이 장인 장모부터 모셔와.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서 갈등이 있어요. 왜? 여자가 주권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떠나라. 삼강오류는 부자는 유친하고 부부는 유별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부자는 떠나야요, 친해요. 떠나야죠. 근데 삼강오륜은 부자는 유친이야. 부부는 유별이야. 이게 삼강오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삼강오륜이라고 해요. 공자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를 떠나 부자는 유별하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니 부부는 유친이에요. 이게 현대의 문화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요,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떠나세요. 자기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그 사이에 끼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니 not between but beside. 사이에 부모가 끼면 안 되고 옆으로 비껴줘야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꼭 끼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외동 아들로 자란 가정. 강사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칠게요. 이것만 빨리 보여줄게. 남편들이 싫어하는 유형: 심통, 짜증, 자기 주장이 강한 거, 자존심 꺾는 거, 게으름, 유출, 자주 돌보지 않는 거, 부부관계 꺼림, 낭비백 심한 거, 가꿀 줄 모르는 거, 의무에 관심 없는 거, 사사건건 따지는 거, 말 많은 거, 바가지 잔소리. 예? 아내들이 좋아하는 유형: 자상하고 관심 있게 대해주는 거, 가정에 충실할 때, 자녀들과 놀 때, 애정을 표현할 때, 가사 분담, 애정 표현, 이런 거, 신정에 잘 줄 때. 자, 이제 마칩시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오케이. 여러분, 책을 사서 좀 공부를 하세요. 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화성에서 온 남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공부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나니까 공부를 하시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사역도 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그게 경쟁력이고,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보금자리고 충전소고 위로소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봅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를 선물로 주시고 또 부모님을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서투르고 미숙해서 갈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종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사랑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가정들이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적은 천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에 위대한 믿음의 개성이 이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